규제가 강해지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금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거주에 대한 이동 수요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러한 수요는 고정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물에 대해서 희소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규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오르는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은 항상 초과 수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더라도 집값을 잡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요,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약 1.03%가 올랐습니다.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월세 값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모든 집만 다 오르는 게 아닌가? 내 집은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만 해도 25개구 전역에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2곳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LTV에 대해서 전방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를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 제한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서울 집값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동이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매물의 품귀 현상, 매물의 잠김 현상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5억 초과 대출에 대한 축소 부분이 있는데요.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축소하기도 하면서 금액 자체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동에 대한 수요가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전입을 해야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에 대해서 더 불편한 점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물의 품귀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고 서울은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어떻게 기준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주택자는 사실은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다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이 다주택자 분들이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하게 되면서 거래에 대해서 압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임대에 대해서도 일단 세금에 대한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규제할수록 사실은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놓고 보면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라고 하면요, 수요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전체 매수 수요에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상급지로의 이동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급지에 대한 이동 수요가 잠시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요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전세를 띄고 지금 당장 매매를 하더라도 당장은 거주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수요들은 실거주에 대한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남는 수요들은 결국 현금만 가지고 있는 수요들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상급지에 살고 싶어 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가 계속 되더라도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업무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상업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과 수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규제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상승은 특정 지역, 서울을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매물이 감소가 되고 있고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갈아타기에 대한 수요가 좀 제한되면서 이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여러 인프라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군에 대한 부분도 빠짐이 없기 때문에 상급지로의 선호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런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핵심지가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핵심지를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차선책으로 마포구나 성동구, 동작구 이쪽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덜 핵심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마포구, 성동구, 지금 동작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만큼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심리상 상급지로에 계속적으로 이동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중심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교통 중심이나 일자리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선별적인 상승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더 외곽적으로 가게 되면 공급량이 많아지지만 그에 반해서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점점 더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 수요층에 비해서 공급량이 월등히 많아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주의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동탄이나 기흥, 구리 이쪽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선정이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일자리 수요라든지 생활권 수요가 탄탄할수록 가격은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 속에서도 어떤 집이 살아남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시장 전체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금융이나 대출, 정책,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시장의 전체 방향을 가름하는 건 맞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일자리와 교통, 학군이 상승에 대해서 큰 폭으로 상승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조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금리와 대출, 정책,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을 사야 가격이 오르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 대기 수요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소득 사무직이 밀집돼 있고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서초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나 서초로 주소를 둬야지만 이게 잘 풀린다라고 할 정도로 여전히 강남은 고소득 사무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판교, 분당, 용산, 여의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소득 일자리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서 구매력이 굉장히 높고 이 구매력이 매수 대기 수요를 만들면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은 수요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교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입니다. GTX의 본질은 내가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방에서 중심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업무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통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로 인해서 교통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더라도
이 외곽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중심 지역에 빨대 효과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권이 몰리게 되고요. 교통의 밀집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빨대 효과로 인해서 상권이 집중되고 상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편의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증대될수록 지방으로 이동해서 지방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서울로 더 가까이 오셔서 서울에 가깝게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나 이런 교통이 빨라질수록 외곽 지역은 정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배드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나 일산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 뭐 동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할 때도 삼성동이나 이렇게 GTX가 잘 돼 있는 지역에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동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그 외곽 지역은 점점 더 배드타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군은 수요를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투자자의 매수 수요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못 들어가면 조금 더 기다려서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학군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분의 성장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서 오래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군 수요가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군 수요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오랫동안 거주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매매 수요가 아니더라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몰리면요,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딱 첫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공급이 지금 다소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신축으로의 이동,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매물 쟁탈전까지 발생될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게 되고 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초과 수요인 서울 시장에서는 수요가 항상 많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족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반면에 수요는 적당히 있지만 공급이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받고 적정 시장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까지 부족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컨트롤도 어느 정도 쉽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시고 가급적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네 가지입니다. 구매력, 바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인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지구 안에 있으면 사실은 교통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교통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는 사실은 교통이 크게 발달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도 동탄에 바로 앞에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GTX 앞에 있는 아파트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GTX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교통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업무지구에 최대한 가깝게 그냥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으로 오래 사는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매매가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월세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의 상승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희소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은 초과 수요 시장입니다. 항상 공급,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결합을 해서 투자처를 선별한다라고 하면 성공의 기회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승과 정체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상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공급에 대한 제한 부분 때문에라도 수요층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공급도 감소되고 수요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감소, 그래로 인해서 전월세가 상승,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도 반드시 충족이 되는데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군,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족,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지역이 가격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체가 되는 지역은 단순히 호재만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뚫릴 예정이다. 이 단순한 호재 기대만 가지고 가격 상승을 논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입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정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공급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과 정체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선택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선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곤 있지만 혹여나 내가 가진 집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자리, 교통, 학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선별장에서도 살아남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